네, CBS 라디오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시죠. 민주당이 어제 1박 2일 일정으로 국회의원 워크숍을 했습니다. 대선 지선 패배에 맞물려서 또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 등으로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또 당의 결속을 다지고 대안 제시를 위한 자리였다는 해석인데요. 자, 어제 워크숍 어떤 또 자리였는지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부터 해서 오늘 워크숍을 잘 마치셨는데 의원님 일단 어떠셨습니까? 지난 1박 2일의 시간? 예, 굉장히 유의미한 토론 또 논의하는 장이었고요. 예.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거듭된 패배, 대선 지선 패배로 인한 그런 아픔을 딛고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야 된다라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또 이를 위해서 노력하자 그런 결의도 했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는 워크숍 자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어제 워크숍에서 그 홍영표 의원 그리고 서른 의원 등이 이제 이재명 의원에게 이 당대표 출마하지 말아라. 불출마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의원님도 그 사실을 현장에서 보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예, 이제 전체 토론에서 서른 의원뿐만이 아니고요. 예. 그런 이제 요구가 있었고 또 분임 토론에서도 각 토론의 자리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반드시 불출마라는 것을 강요하기보다는 당이 나아갈 바를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번 전당대회가 중요하고 또 그 전당대회 제들이 여러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재명 고문께서 좀 불출마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홍영표 의원이나 서른 의원님은 어떤 부분을 가장 걱정하시는 겁니까?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출마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세세적으로 논거를 한 것을 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보다도요. 제 예.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 이번 전당대회는 그동안의 패배를 딛고 변화와 혁신을 만드는 그런 또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걸 위해서는 지난 대선 지선에 대한 좀 냉정한 또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 그 평가의 당사자일 수가 있거든요. 이재명 의원께서는. 예. 또 사실 지방선거 특히 대선도 그렇지만 지방선거에서 개항을 또 서울시장 출마 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문제 제기가 많은데 예. 그런 당사자로서 또 실제 후보자로서 했던 분이 그런 평가의 대상자로서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당의 전면에 있는 것은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 또 한편으로서는 굉장히 당의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예. 또 그동안 대선 후보로서 아주 훌륭히 잘 해줬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반드시 전면에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물러서서 본인도 시간을 좀 갖고 당으로서도 새로운 계기와 또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이재명 고문께서 좀 이번에는 이 선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신 거죠? 이재명 의원이 불출마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 저의 생각이 예.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도 이재명 고문께서 이번에는 좀 이 선에 있으면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의원님도 내려놓겠다는 메시지로 사실상 불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생각의 배경은 뭔가요?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전당대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패배의 원인을 또 그 평가를 정확히 하는 것과 함께 그다음 민주당이 좀 소홀히 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의제들이 있습니다. 소득 자산 기회 불평등이라든지 인구 감소 또 기후위기 등에 대해서도 중요한 의제를 다시 한번 설정하기도 하고 예. 또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무리한 국정 운영을 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정말 근거 없는 주장을 한다든지 또 해안부에서 법률상 근거가 없이 경찰국을 신설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무리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정확한 문제 제기와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정당으로 모습을 제대로 갖추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하는데 예. 사실 지금 전당대회 여러 가지 문제 제기 얼마 전에 재선 의원님들이 이렇게 의견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비전 제시보다는 우려와 걱정이 많은 현실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고문께서 좀 이 선에 있으면 어떠냐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책임 있는 사람 아니냐
그리고 또 친문의 상징적인 후보 아니냐라는 이런 문제 제기가 함께 있어서 예. 그렇다면 저로서도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먼저 물러나는 것이 좀 더 나은 전당대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 또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이재명 의원은 뭐 불출마할 생각은 없으신 것 같고요. 결국은 출마할 거라고 보는데 그럴 경우에 지금 불출마 선언하신 홍영표라든지 서른 의원 같은 분들 그리고 전해철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불출마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는 또 다시 출마하실 건가요? 아직 이재명 의원께서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이제 그 두 분에 대한 생각을 제가 다 추단하기는 어렵고, 저의 경우에는 일단 제가 불출마하면서 또 이러이러한 사유를 밝혔기 때문에 예. 이재명 고문께서 불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뭐 번복할 일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일각에서는 그럼 이재명 의원이 안 나면 도대체 누가 나와야 되냐? 그럼 당내 구심점 누가 돼야 되냐라고 또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재명 고문께서 사실 이제 대선 후보로서 민주당의 대표해서 많은 훌륭한 이제 패배에 불구하고 훌륭한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지지자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많은 분들이 당이 제대로 바뀌어야 한다. 변화와 혁신을 해야만이 잇따른 패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번에 반드시 이재명 고문께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별로 옳지 않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반성과 성찰된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에게 지지도 받고 오히려 더 나은 민주당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뼈를 깎는 혁신을 하겠다고 이제 1박 2일 워크숍 결과 말씀하셨는데, 이게 뼈를 깎으려면 강력한 지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 나올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재명 의원을 제외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예. 민주당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쭉 해왔던 것은 시스템 정당에 대한, 예를 들어 시스템 공천이라든지 정책 정당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었는데, 예. 이걸 이제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조금은 자의적인 결정이라든지 또 당의 좋은 역량을 집중적으로 발휘하지 못했다든지 등등의 사유에 의해서 저들이 패배에 이르렀지만, 예. 다시 당이 재정비하고 또 제대로 된 시스템 정당의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얼마든지 좋은 리더도 나오고 당이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혁의 대상이지.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사실 민주당이 아주 오래전부터 국민의힘보다 굉장히 늙었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과거에는 그 반대였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과감하게 이제 불출마 선언하시고 그 30대, 40대 그 젊은 주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고문은 우리 당의 중요한 또 훌륭한 자산이고요. 그래서 예. 그분의 어떤 역량이나 가치를 뭐 폄훼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이 기회는, 지금 현재 전당대회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더 새롭고 능동적이고, 제가 이제 그만둔 것도 저로서도 그만둔 이유가 조금 그래도 주장하신 분들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새롭게 변화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프레임이라든지 기존에 해왔던 것과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이자는 것에 제가 동의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좀 더 존중도 하고 또 그런 분들의 뜻이 모아지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저나 또 이렇게 그만두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새로운 리더십이 나타날 거다라는 생각. 혹시 지금 당의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기에 적합한 인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습니까? 사실 제가 그 시스템 정당이라든지요, 또 당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저도 최고위원도 하고 또 당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고심도 많이 하고 일정 부분 성과가 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당원이나 국민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당을 만들고 싶다라는 것에 평가를 받고 싶었거든요. 예. 그걸 이제 그만둔 지 뭐 하루 이틀밖에 안 돼서 예. 제가 바로 누굴 염두에 뒀다기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그만둠으로 인해서 예. 좋은 분들이 기회를 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뭐
아니, 예, 김성애 소장님. 인물과 관련된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또 다른 질문 좀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최강욱 의원 징계가 있었고 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이것으로 부족하다, 더 한 쇄신을 해야 된다. 뭐 여기에 대해서 또 팬덤 내에서의 반발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부작용들이 나오고 당내 내용을 계속 겪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좀 이렇게 한 발짝 정부에서 떨어져서 보시다 다시 당으로 돌아오신 이 상태에서 이것에 대한 좀 해결책 혹시 제안해 주실 것이 좀 있습니까? 예, 당의 쇄신 혁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늘 저는 이제 경청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다만 지금 나타나는 팬덤 정치에 대해서는 팬덤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 실제 나타나는 현상 자체가 너무 유중하기 때문에 지금은 팬덤 정치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요. 예. 훨씬 더 그 폐해와 또 자제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욕설 전화라든지 저도 뭐 많이 봤습니다만은 다짜고짜 하는 욕설 전화 또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엄청난 수의 같은 욕설이 담긴 문자라든지 또 일정 부분에 무슨 언어를 써가지고 폄하하는 이런 부분은 팬덤 정치의 어떤 기준에 맞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만 해도 아주 그 인격을 침해하고 또 아주 그 개인에게 크나큰 피해를 주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이런 팬덤 정치라기보다도 이런 피해가 있는 행위를 일부가 정책적으로 좀 활용한다든지 또는 일부가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기에 대한 방지책은 지속적으로 특히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이 절제와 자제를 이야기하고 그런 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은 애써 수행하지 않겠다라는 것 등을 계속적으로 말씀하면서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또 그렇게 우리가 태도와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팬덤 정치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 이제 폐악질인데요. 저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당심과 민심이 분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제 그분들이 그 사고 방식이 굉장히 광신적이기 때문에 뭐 원리주의적이고 광신적이기 때문에 당의 노선 자체를 갖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전체 분위기를 끌고 가는 그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인 사실은 팬덤이라는 것은 좀 열정적인 지지층에 의해서 상당 부분 정치적 성과도 이룬 거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그동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근래 나타나는 현상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기준과 정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순기능을 이야기한다든지 또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이야기하면서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그러기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단호하게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절제를 구하는 것 등을 끊임없이 호소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또 나름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철험의 해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해체해야 됩니까? 저는 해체까지는 아니고요. 철험회가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슨 개파 정치를 하고 있고 또 개파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이라고는 뭐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철험회가 그동안 당내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강경하게 또는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많이 마련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토론하고 또 그 의견을 수정할 수도 있는 여지를 두는 등 이 정당의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약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면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철험에 계신 분들이 지금 나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더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면서 함께 토론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렇다 해서 철험회를 해체해야 된다. 또 어떤 개파 모임의 나쁜 상징이다라는 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이번 전당대회 앞두고 역할이 있을까요? 제가 그걸 추단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저희 당에 참여해서 해왔던 순기능과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이 어떤 식으로든지 또 이렇게 당에 와서 또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이셨기 때문에 한 질문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국 신설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의원님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형식적으로는 이를 위해서는
정부 조직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의 역할에 대해서 치안 사무를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삭제를 했는데 지금 경찰국을 둔다면 그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야 되고 그 개정 없이 하는 것은 저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내용적으로도 경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90년대 이와 같이 치안 사무를 행정안전부에서 삭제했는데 지금에 와서 만약에 그와 같이 행정안전부의 업무로서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하면 그동안 해왔던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해왔던 것에 퇴행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저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검수완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검찰이 갖고 있었던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넘겨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상당히 이제 권한이 커졌는데 그에 따라 이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그 민주당의 그 대안은 뭡니까? 일단은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해야 되고요. 사실 문재인 정부까지 저희들이 충분하게 실질화를 하지 못했는데 그 실질화를 위한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자치경찰제가 도입됐습니다만은 아직은 완비된 제도는 아닙니다. 이 자치경찰제 충분하게 더 제도로서 정착을 시켜야 되고 국가수사본부가 경찰의 수사 독립성을 위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이 국수본의 독립성, 또 수사의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훨씬 더 제도적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하면서 경찰에 또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게 하고 일정 부분 또 관리 감독을 한다면 저는 경찰의 독립성도 유지되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 등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만약에 이것을 강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법적 대응 같은 것을 하실 생각인가요? 일단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요. 이제 좀 더 전반적으로 본다면 이와 같이 법을 개정해야 될 것을 시행령으로 자꾸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 운영의 무리함을 일단은 지적하고 알겠습니다. 또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주어진다면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도 또 다른 입법으로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의원님 여쭤볼 게 좀 많아서요. 나중에 스튜디오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